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희 교재 459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재산세를 하다 말았는데 오늘 좀 진도를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재산세는 관할이 시, 군, 구. 시군구가 관할이었어요. 시군구가. 자, 그러면 시군구가 공적인 장부 현황을 딱 들여다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대장이 있다. 토지대장. 그러면 대장을 딱 열어보면은 대장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목이 있을 거예요. 지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다. 대면 뭐죠? 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소유주가 있겠죠. 소유자가 누구. 그러면 세 번째가 면적이 있을 거예요. 면적은 제곱미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대가 되고 소유자가 누구, 면적은 뭐, 단가는 금액 곱하기, 그렇죠? 자, 그러면 면적에다가 단가를 우리가 곱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따져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 그러면 이거를 신고납부할까요? 고지납부가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고지서 날라온다 그랬죠? 고지서 날라온다 그랬어요. 우리 여태까지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신고납부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등록면허세는 아까 했었죠? 등록하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리고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고지 납부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징수라고 할까요? 이것을 보통징수. 그쵸? 보통징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고지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여기에는 재산세가 얼마. 그 다음에 요 세금에 딸려붙는 세금이 있어요. 여긴 20%가 딸려붙는데, 두 번째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20%. 그러면 세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자, 여기 얼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낼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소유자가 바뀌거든. 소유자가 바뀌어요. 왜? 중간에 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뭐 증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과세 목적으로 기준 날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준 날짜를. 그럼 그 기준 날짜를 매년 몇 월 며칠로 하냐? 6월 1일 현재로 해요. 6월 1일 현재.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월 1일 현재로 합니다. 6월 1일 현재. 그럼 만약에 3월 20일 날 매매가 됐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매매가 됐다. 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고지하면 될까요? 누구에게? 갑을 병조에서. 을. 그렇죠? 을 아니에요? 아니 6월 1일 현재라며. 그럼 6월 1일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을 거. 7월 10일 날 매매가 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날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을을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뜻은 공부상 소유주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세법은 사실상 소유주에게 고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소유주에게 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더 확장해 보면 만약에 2019년도 5월 28일 날 매매 잔금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등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매매 잔금은 넘어갔는데 등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매도인이 있고 여기는 매수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자, 요걸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28일 날 잔금이 이루어졌으면은 취득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거죠.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잔금 넘어가면 취득이 됐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는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그렇죠. 매수인이죠. 잔금이 넘어갔으니까 매수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어. 등기는 안 넘어갔으니까 누구 소유예요? 매도인 소유죠. 그렇죠? 공부상으로는 아직 잔금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매도인 거라는 거야. 매도인 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고자 한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왜?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거든. 무슨 과세요? 실질. 실질이 중요해. 실질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납세문자가 시험을 잘 내는 거예요. 이게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매매 잔금을 우리가 스타벅스 앞에서 커피숍에서 잔금 1,000만 원을 줬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렇죠? 아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시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시청에 재산세과 직원이 보내주는 건데 그 재산세 직원이 여러분이 잔금을 요 스타벅스 앞에서 1,000만 원 줬다는 거를 어떻게 하냐고. 길 가다 봤나?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아는 거예요? 잔금 주고받은 건 누가 아는 거예요? 누가 알기에는 당사자들이 아는 거지.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로는 매도인 걸로 돼 있지만 실제 매수인 거라고 수정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줘야겠죠. 즉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변동 신고를. 자, 이 얘기야. 그럼 변동 신고를 매도인이 할까요? 매수인이 할까요? 매수인. 그러면 여러분은 사자마자 아 제가 납세무자예요. 신고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네? 자, 신고하겠냐고, 매수인이. 가만히 있겠죠. 어차피 뭐, 낮에 나면 내가 내든지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매도인이 해줘야지, 매도인이. 왜냐면 자기 이름으로 좀 돼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잔금 1,00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제 게 아니거든요. 사실관계로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신고할 테니까 수정해 주세요. 하겠지. 안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 길이 없으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긴 얘한테 해야지 그냥. 그렇죠? 그럼 얘한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럼 얘는 억울하지 않겠다. 억울하면 얘가 실수한 거잖아. 안 한 거잖아. 그럼 이의 신청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서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렇게 잔금 지급 등의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으면은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면 공무상 소유자한테 고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게 임야입니다. 임야. 요 임야인데 요 임야가 나카무라 상걸로 되어 있어요. 나카무라상. 나카무라상 걸로 되어 있는 땅이 있을까요? 본 적 있어요? 네? 없다고요? 뭐 부동산에 뭐 관심이 자, 그런 땅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일정시대 때, 왜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 명의로 돼 있었던 거지. 그런데 폐망이 되면서 그냥 가버린 거야. 근데 한 번도 이 지적 공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카무라 상한테 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야. 왜? 이 사람이 이름 그대로 까무라쳤는지 안 까무라쳤는지 알게 뭐야. 그렇잖아요. 까무라쳤는지 안 까무라쳤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뭐 도쿄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응? 하지만 시군구 입장에서는 나카무라가 까무라쳤든 말든 고지서를 발송해야 될 거네요. 근데 누구한테 고지서를 발송할 거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땅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약초를 재배하면서 사냥산 뭐 이런 거 심어가면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이 사람은 남의 나카무라상 땅에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상. 점유하고 있는 거지, 점유. 이건 건 점유라고 하죠, 점유. 그렇죠? 점유. 자,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 점유하고 있는 길동씨한테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길동씨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거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안 내겠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네? 내가 세금 내네. 네? 근데 일부러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아는 거지. 네? 내가 세금, 내 땅은 아니지만, 남의 땅이지만 내가 세금을 내면서 이 땅을 점유하면서, 민법을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분이. 점유하면서 시효가 흘렀더니 내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지. 배운 것 같아요? 민법에서? 처음 들어봐요? 네? 점유시효 취득. 돈 벌기 어려운 거야. 이런 걸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시효 취득은 뭐냐? 20년의 시효가 지나는 동안 아무도 나카무라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권한을 길동이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 권한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잠자는 자의 권리는 뺏어도 좋다 이거예요. 누구의 권리는? 잠자는 자.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20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를 뺏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점유시효 취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20년 동안만 버티서 약속했는 돈도 벌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자기 되는 거야. 대박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동우 씨가 약초를 열심히 재배하고 있는데 19년 만에 짠 나타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동우 씨? 쓰러지겠죠. 약초밭에 쓰러지는 거야. 아주. 네? 1년 남겨놓고 그럼 19년 동안 재산세는 다 내놨는데 이 주인이 원주인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점유시효 취득이야.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고지한다? 길동이한테. 그러면 길동이 씨가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이거 제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왜 저한테. 자,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꼭 소유한 사람한테는 받지는 않아요. 즉 재산세는 응익과세입니다. 무슨 과세요? 응익과세. 응익. 자, 새로운 말이 나왔죠?
응익과세, 응익. 그러면 응익이라는 것은 수익력에 차가 나요. 수익력에 차가 나요. 과세하는 것을 응익과세다. 이렇게 합니다. 수익력에 차가 나요. 과세하는 것을 무슨 과세? 응익과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 땅에서는 지금 나카무라 씨가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동 씨가 수익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개간해가지고 약초 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동 씨가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길동 씨를 뭐라고 하느냐? 사용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용자는 말 써줘요. 사용자. 네. 자, 그러면 거기 납세무자의 별표시 해놓으시고 원칙적인 납세무자는 자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내라. 이해하시겠죠? 그 말 뜻은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고 사실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누구한테 한다? 사실상. 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유재산. 공유라는 단어 이제 들어봤죠? 공유가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거죠.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 이 공유야. 그러면 공유재산일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가 내라. 그러면은 이거잖아.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갑의 명의로 6, 을의 명의로 4예요. 자, 6대 4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공유가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고지하면 돼요?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지분권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분권자는 말 써줘요. 지분권자가 내세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고지하고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3번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납세무자의 가로 1번 별표시 공부상의 소유자. 자, 공부상의 소유자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즉 매매 잔금이 왔다 갔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가자. 그러면 1번이 이거죠. 공부상과 사실상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가는데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소유권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소유권 변동신고를 해야 돼요. 소유권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동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럼 뭘로 간다? 공부상의 소유자.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 상속은 개시 돌아가셨는데 자 밑줄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보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엄마, 아들, 딸.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 이제 뭐 재산 배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요 어머니, 아들, 딸 간에 분쟁이 터진 거야. 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터지면은 상속인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세관청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뭐 싸우는 건 좋다 이거야. 뭐 싸우는 건 좋은데 납세무자를 정해놓고 싸우면 괜찮아. 네? 저희 이거는 뭐 어머니가 납세무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싸우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고지서 이러면 좋은데 뭐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네? 자, 왜 난리 났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재산 배분이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하시면 유언 상속이 일단 우선이에요.
근데 보통 유언을 안 하고 돌아가신 경우도 많다고. 우리가 보면 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자면은 내가 죽길 바라느냐 뭐 그걸 섭섭하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많이들 쓴다더라고요. 하도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뭐 나 죽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좀 분쟁이 덜 되는데 내가 왜 죽어? 그럼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협의 상속을 하는데 협의도 안 되면 법정 상속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1.5야. 아들이 1, 딸이 1이에요. 그러면 3.5. 그럼 어머니는 전체 지분 3.5분의 1.5가 엄마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3, 15, 5, 7, 7분의 3이 어머니께 되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얘가 3.5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5, 20, 5, 7, 35. 7분의 1을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됐는데, 딸이 막 덤비는 거야, 엄마한테. 왜 엄마는 50%더 가져가냐고. 네? 그래서 엄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내가 너한테 사준 화장품이 얼마며, 너랑 내가 같이 옷 사 입은 게 얼만데, 네가 어떻게 혈압 높아가지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고지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런 게 정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지분이 많은 자가 엄마가 일단 1순위로 갑니다. 엄마한테 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시면은 이때는 뭐냐? 둘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누나면 누나한테 고지서 날라오는 거야. 그럼 괜히 엄마한테 덤벼가지고 본인만 고지서 받잖아요. 이게. 그렇죠? 엄마가 가져가는 거 그대로 해야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스날에 보니까 주된 상속자는 자, 1순위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합니다. 2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매수계약자, 국가, 지자체 등이 자, 무슨 계약?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로 보자. 그러면 3번의 1번은 이거죠. 무슨 말이냐? 자, 3번의 1번은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건물 매매가 이루어져요. 자, 건물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매수계약자 내라.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 국가가 뭐 여기서 시청 건물을 팔고 뭐 다른 데다가 건물을 짓는다. 뭐 그럴 수 있고 도청이 이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전체 이 시설 관리팀이 이거 관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사가 버리면 관리팀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거를 그냥 매매가 아니라 연부 매매냐? 연부면은 우리 배웠죠. 몇 년이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연부는? 2년. 2년 이상을 나눠내는 거예요. 왜?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이 건물 매각 금액이 100억이야. 100억이니까 이걸 4년 연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 주면 되는 거야, 매년? 25억씩 주면 되는 거죠? 매년 25억씩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억 이렇게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매수계약자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요 4년 동안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청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건 우리 임대료 안 받겠다. 그냥 25억씩만 입금시키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다른 지금 신청사 가서 다 근무를 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부금이 4년이 돼야지만이 완전히 소유권이 매수계약자한테 넘어오는데 4년 동안은 그러면 매수계약자께 아니라 시청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소유주인 시청한테 받을 거냐? 이 사람은 임대료를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무상으로 쓰고 있는 매수계약자한테 받을 거냐? 우리 세법은 얘한테 받겠다 이거예요. 왜? 재산세는 과세였으니까. 응이익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수익을 얘가 누리고 있잖아. 말 되죠? 그러면은 얘한테 고지서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매수 계약자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신탁재산의 수탁자. 자, 우리 신탁이라는 단어 이제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둔다. 그러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누구한테 고지한다? 수탁자. 원래 주인은 위탁자잖아요. 원래 주인은 위탁자인데 수탁자에게 고지하겠다 이거예요. 왜? 이거 전제 위탁을 이제 한 거죠. 이 부동산을 신탁을 딱 걸어놓고 위탁자, 수탁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저쪽 베트남에 가서 한 2달만 있다 올 거야. 자, 그럼 그 사람 여기 거기가 있는데 근데 뭐 여기 지금 뭐 이거 신경 쓰겠어요? 그러면 다 이 사람한테 위임했겠지. 아유 이거 뭐 세금이고 뭐고 당신 회사 알아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보수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대행해 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관리인이 수탁자한테 고지서 보내주겠지. 그렇죠? 고지서 누구한테 보낸다? 주인은 위탁자지만 수탁자에게 보낸다. 말 되죠? 그럼 얘가 연락하겠지 이제. 자, 5번 채비지. 채비지라는 공법 용어예요. 우리 공법에 나오죠. 도시개발법 배웠죠. 공법에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하는 방식은 환지 방식이 있다. 환지라는 게 뭐였죠? 땅을 바꿔주는. 또 환지 방식도 있고 토지 보상비를 이렇게 받는 방식도 있죠. 그 뭐라고 배웠어요? 수용 방식. 뭐 이런 겁니다. 그 환지예요. 그러면 환지는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바꿔주는데 그 지주한테 사업 시행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주들이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 개발 안 하고 일부 땅을 남겨놓겠다. 그 땅을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채비지 보류지지. 그럼 채비지라는 거는 뭐라고 배웠어요? 사업 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기억납니까? 자, 그러니까 공법을 하니까 좀 이게 편해지는 겁니다. 보류지는 남겨둔 땅이죠. 사업은 남겨둔 땅. 그러면 이거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긴 사업 시행자 거지. 그러면은 세 번째 줄에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누구를 한다? 사업 시행자. 네. 그 다음에 6번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게 낙가문화상이죠. 낙가문화상. 낙가문화상이에요. 낙가문화상. 그러면 낙가문화상이면은 이거는 낙가문화상한테 고지하겠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낙가문화상 거예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한다? 사용자. 그렇죠? 사용자. 네. 그럼 홍길동 씨가 약조를 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외국인이 내는 거다. 수입하는 자가 내는 거다. 수입하는 자가 낸다. 자, 당연히 외국인이 내겠어요, 세금을? 수입하는 자가 대신 내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7가지 형태로 납세의무자가 일일이 다 명명이 된 이유는 그만큼 납세의무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잘못 고지서를 발송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이런 상황일 때 누구를 할 것인지를 보자는 거죠. 자, 어쨌든 소유자 판단은 몇 월 며칠 한다? 6월 1일 현재로 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대전제 요건이 되고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근데 변동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낙가문화상 모르겠다. 누구? 사용자. 그렇죠?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재산세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